5년 전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눅눅한 기름때처럼 식당 주방에 눌어붙었다. 50 중반의 미숙,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침대만큼이나 텅 빈 마음으로 매일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어느 날 뜻밖의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시간을 흔들기 시작했다. 미숙은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남편의 흑백 사진이 흐릿한 새벽 공기 속에서 그녀를 맞았다. 얇은 이불이 감싸는 몸은 여전히 춥고 시렸다. 남편이 떠난 지 5년, 처음 몇 년은 그저 슬픔과 상실감에 잠겨 허우적거렸지만 이제는 모든 감정이 메마른 먼지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다. 그녀는 그저 살아내고 있었다. 묵직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인덕션 위에 주전자를 올리고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냉장고에서 식빵을 꺼냈다. 식구들의 부산스러운 아침 식사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딸아이와 아들 녀석은 각자 서울과 부산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느라 명절이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전화는 안부보다는 그녀의 건강과 안녕을 형식적으로 묻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의 바쁜 일상 속에 그녀의 외로움이 끼어들 틈은 없었다. 엄마, 몸 잘 챙겨. 가게는 적당히 하고 딸이 무심하게 던진 말이 늘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적당히. 그 적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식당은 그녀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텅 빈 시간을 채워주는 장소였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토스트 한 조각으로 간단히 아침을 때우고 그녀는 늘 그랬듯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여인이 있었다. 눈가에는 희미한 주름이 자리했고 윤기 없어진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틀어 올린 채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신경 쓰던 화장품들은 이제 먼지가 쌓인 채 화장대 한 구석에 밀려나 있었다.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잊은 지 오래였다. 그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 자식들에게는 든든한 어머니, 이웃들에게는 싹싹한 과부 아줌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오전 7시 이미숙은 늘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다. 집에서 10분 거리의 식당으로 향하는 길은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는 통과의례였다. 아직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는 쌀쌀했고 간간히 지나가는 새벽 택시만이 그녀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묵묵히 흘러갔다. 그녀의 식당, 옛골 토속 한정식은 20년 가까이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해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로 북적이는 곳이었다. 갓 지은 밥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 어귀까지 풍겨나왔다. 미숙은 매일 이 냄새 속에서 살았다. 파 썰고, 마늘 다지고, 배추 절이는 일은 그녀의 손에 익숙한 일상이었다. 육체적으로 고되지만 쉴 틈 없이 움직이는 몸은 최소한 마음속 공허함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오전 내내 밀려드는 점심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면 어느새 오후가 되고 오후 브레이크 타임이 되면 식당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마친 미숙은 지친 몸을 이끌고 주방 한 구석 의자에 앉았다.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숨을 돌렸다. 그 순간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식당 생각으로 가득했다. 김치 재료를 어디서 더 싸게 들여올지, 새로운 알바생은 잘 적응하는지, 이번 달 식자재 비용은 어떻게 절약할지. 끝없이 이어지는 고민들은 그녀를 올가매는 굴레 같았다. 에휴.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은 가끔 브레이크 타임에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었다. 고생 많네, 내 사람. 잠시 쉬어 그 짧은 위로 한마디에도 그녀는 지친 몸에 다시 힘이 낼 수 있었다. 이제는 아무도 그녀에게 그런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알바생들이 모두 퇴근하면 식당은 다시 고요해졌다. 미숙은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고 주방을 깨끗하게 닦았다. 하루의 모든 흔적을 지우는 행위는 그녀에게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다. 마지막 불을 끄고 식당 문을 잠그는 순간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골목길을 걷는 그녀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쓸쓸해 보였다. 집에 돌아와 씻고 잠자리에 들면 다시 그 텅 빈 침대가 그녀를 기다렸다. 넓은 더블 침대의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누우면 반대편의 차가운 이불이 더욱 서늘하게 느껴졌다. 20년 넘게 함께 잠들었던 남편의 채취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빈자리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구멍처럼 그녀의 마음에 박혀 있었다. 가끔 잠 못 드는 밤에는 옛날 드라마를 틀어놓고 보았다. 젊은 남녀 주인공들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는 그녀에게 너무 멀고 낯선 세상이었다. 저런 감정이 자신에게도 있었던가, 아니면 있었지만 너무 오래되어 잊어버린 것인가. 그녀는 자신이 감정을 잃어버린 로봇처럼 느껴졌다. 그저 숨쉬고, 일하고, 잠드는 기계적인 삶의 반복.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단순히 남편의 부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더 근원적인 한 인간으로서의 갈증이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고, 여전히 여자로서 존재하고 싶다는 희미한 욕망. 그러나 그 욕망은 굳게 닫힌 문 뒤에 숨겨진 채 감히 밖으로 나올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미 늙고 초라해진 자신에게 그런 감정은 사치라고 여겼다. 어느 날 밤, 잠 못 드는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맥주 한 캔을 꺼냈다. 시원한 맥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텅 비었던 속이 잠시나마 채워지는 듯 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또다시 한숨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공허함은 술이나 드라마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막막할 뿐이었다. 그때였다. 며칠 전 새로 뽑은 알바생 민준의 얼굴이 문득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20 초반의 풋풋한 얼굴에 훤칠한 키, 싹싹한 말투. 요즘 젊은이들과는 다르게 예의도 바르고 일도 잘했다. 미숙은 피식 웃었다. 한참이나 어린 젊은이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우습게 느껴졌다. 그녀의 잃어버린 삶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저 눅눅한 삶의 굴레 속에서 아주 희미한 낯선 온기의 예감만이 저 멀리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50 중반의 미숙,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침대만큼이나 텅 빈 마음으로 매일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어느 날 뜻밖의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시간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 젊은 알바생, 민준이 식당에 들어온 지 어느덧 2주가 흘렀다. 20 초반의 민준은 싹싹하고 일손도 빨랐다.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나 무거운 김치통을 번쩍 드는 모습은 요즘 젊은이들에게서는 보기 드문 듬직함이었다. 미숙은 민준이 주방에서 오가는 모습을 무심코 지켜보곤 했다. 훤칠한 키에 운동이라도 하는지 단단해 보이는 어깨와 등 그정고 건강한 기운이 메마른 주방에 싱그러운 활력을 불어넣는 듯 했다. 늘 그렇듯 그녀의 하루는 밥냄새와 된장 냄새, 그리고 달고 다른 고무장갑에서 나는 희미한 세제 냄새로 가득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에 나와 밑반찬을 준비하고 점심 장사가 끝나면 쉴 틈 없이 밀린 설거지를 해치웠다. 오후의 짧은 브레이크 타임, 직원들이 모두 잠시 쉬러 나간 고요한 주방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뜨거운 믹스커피를 한 잔 타서 마시며 그녀는 턱없이 부족한 식자재 비용을 계산하고 새로 들여올 채소의 시세를 따져보았다. 식당 일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끈이었고 동시에 그녀의 모든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지루한 반복이었다. 그날도 오후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냉장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대형 김치통을 꺼내야 했다. 묵직한 김치통은 미숙의 힘으로는 버겁기만 했다. 그녀는 식당을 운영하는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김치통을 옮겨왔지만 해가 갈수록 그 무게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끙끙대며 김치통을 끌어내려던 순간 뒤에서 그림자가 드리웠다. 사장님, 제가 할게요. 민준이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성큼 다가와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김치통을 받아들었다.
두 손으로 김치통을 감싸 안는 그의 팔뚝에는 굵은 힘줄이 선명하게 도드라졌다. 민숙은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넓었고 등은 단단했다. 땀에 젖어 살짝 들린 유니폼 아래로 젊은 피부가 살짝 비치는 듯 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그 젊고 건강한 육체에 멈추었다. 잊고 지낸 감각들이 아주 희미하게 저 멀리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듯 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에게서 김치통을 빼앗듯 다시 잡았다. 하지만 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민주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에서 김치통을 가져가 낑낑거리는 미숙 대신 김치통을 들어 올렸다. 좁은 주방. 그 순간 민준의 팔이 그녀의 옆구리를 스쳤다. 짧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젊고 단단한 팔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온기는 미숙의 굳어있던 피부에 그대로 전해졌다. 화들짝 놀란 그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뺐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민주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김치통을 제자리에 옮겨놓고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처 지우지 못한 짧은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아니면 그녀의 착각이었을까? 그의 눈빛은 맑았지만 그 찰나의 눈빛 속에서 미숙은 무언가 알 수 없는 뜨거운 열기를 느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민숙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그의 온기가 스쳤던 자리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 했다. 얼굴 전체로 화끈거리는 열기가 퍼져나갔다. 무엇보다 당황스러운 것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의 파동이 일렁거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당황스러움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5년 전 남편이 떠난 이후 그녀의 몸은 마치 감각을 잃어버린 목석 같았다. 더 이상 여자로서의 감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단지 팔이 스쳤을 뿐인데 그녀의 심장은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괜찮아. 그녀는 굳어버린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민주는 다시 허리 숙여 사과하고는 제 할 일을 하러 돌아섰다. 미숙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썰다만 팔을 다시 집어들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칼날이 팔을 자르는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의식은 여전히 아까의 짧은 접촉에 묶여 있었다.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온 미숙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텅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낯선 감각들이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채워가는 듯했다. 민준의 젊은 팔뚝에서 느껴지던 단단함, 뜨거운 온기, 그리고 그의 눈빛 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짧은 열기. 그것들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강력하게 녹여내고 있었다. 내가 왜 이래?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다. 55의 나이에 과부 식당 사장이라는 신분으로 겨우 20살 남짓한 어린 알바생에게서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다. 수치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은 잊고 지냈던 어떤 강력한 끌림에 이끌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다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본능이 젊은 기운에 의해 깨어나고 있음을 그녀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어붙은 세상에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그녀는 직감했다. 이 낯선 온기가 과연 그녀의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녀는 두려우면서도 알 수 없는 설렘에 휩싸였다. 그 젊은 알바생 민준이 주방에서 스쳐 지나간 그날 밤 이후 미숙의 일상은 겉으로는 변함없었지만 내면은 요동치고 있었다. 뜨거운 믹스커피를 마시며 식당 장부를 들여다보던 그녀의 시선은 문득 주방을 오가는 민준에게로 향하곤 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 무심코 스치는 시선에도 그녀의 심장은 어딘가 불편하게 쿵덕거렸다.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낯설고 부끄러웠다. 민준은 여전히 성실하고 싹싹했다. 손님들에게는 친절했고 주방에서는 묵묵히 제 몫을 해냈다. 가끔 고된 일을 마치고 땀 흘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건강한 젊음이 식당이라는 낡고 지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다. 미숙은 애써 그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밝은 웃음소리, 힘찬 발걸음 소리, 심지어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비누 향까지도 그녀의 감각을 건드렸다. 55의 나이에 이런 감정에 휘둘리는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지만 한번 깨어난 감각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갔다. 며칠째 장마가 이어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하늘은 아침부터 잔뜩 찌푸려 있었고 오후가 되자 굵은 빗방울이 무섭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으르렁거렸다. 손님들은 일찌감치 자리를 떠나 식당 안은 한산했다. 미숙은 홀 테이블을 정리하며 홀로 남은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오늘 같은 날은 일찍 퇴근해도 돼요. 손님도 없고. 괜찮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마감은 해야죠. 민준은 굳은 날씨에도 묵묵히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다. 그의 맑은 얼굴에는 지친 기색 없이 옅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미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방으로 들어섰다. 눅눅한 공기가 주방 안을 가득 채웠고 후덥지근한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듯 했다. 끓어오르는 습도만큼이나 그녀의 마음도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흔들렸다. 자정을 넘긴 시간,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천둥 소리는 바로 머리 위에서 울리는 듯 했다. 식당 안의 불빛이 순간순간 깜빡였다. 미숙은 불안한 마음에 민준을 재촉했다. 민준 씨, 얼른 집에 가요. 이러다 정전이라도 될라.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팟 하는 소리와 함께 식당 안의 모든 불이 일시에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순식간에 식당을 집어삼켰다. 바깥에서 쏟아지는 빗소리와 천둥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미숙은 갑작스러운 어둠에 놀라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듯 했다. 그녀의 눈은 어둠에 익숙하지 않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사장님, 어둠 속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내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차갑게 식어있던 그녀의 팔에 닿는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순간 미숙은 그의 넓은 품에 안기게 되었다. 그의 셔츠 위로 느껴지는 젊고 단단한 가슴 근육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젖어든 옷 위로도 그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오랜 시간 누구에게도 기대어 보지 못했던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그의 품에 파고들었다.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민준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차분했다.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숨결이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혔다. 빗소리와 천둥소리가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그 순간, 좁은 식당 안에 단둘이 갇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의 심장은 그의 품속에서 격렬하게 울렸다. 민준의 팔은 여전히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의 단단한 손은 그녀의 등에 머물러 있었다.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찾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윤곽은 희미했지만 가까이 다가온 그의 눈빛이 강렬하게 그녀를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 눈빛 속에는 아까 주방에서 스쳤던 순간처럼 알 수 없는 뜨거운 열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숨이 가빠졌다. 온몸의 신경이 그의 손길과 시선에 집중되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밖으로 새어나왔다. 떨림이 섞인 목소리였다. 민준은 대답 없이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눈을 넘어 입술로, 그리고 다시 그녀의 젖어든 머리카락으로 향했다. 그 모든 시선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박혀들었다. 그녀는 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보았다.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크게 울리고 식당 안은 순간 환하게 번뜩였다. 그 찰나의 순간 민준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었고 그의 턱선은 날카로웠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얼굴에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미숙은 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겼다. 사장님도 여자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속삭이듯 나지막한 그 한마디는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꿰뚫었다. 여자, 그 단어는 그녀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것이었다.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키우며 식당을 운영하는 지난 5년간 그녀는 그저 엄마였고 사장님이었으며 과부 아줌마일 뿐이었다. 자신의 몸과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여자로서의 욕망은 모두 깊은 지하에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의 그 한마디는 그녀가 굳게 닫아두었던 모든 문을 한순간에 활짝 열어젖혔다. 그녀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의 따뜻한 품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숨쉬고 느끼고 갈망하는 여자임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메마른 영혼에 뿌려진 한 줄기 단비였고 그녀의 어둠 속에 비친 한 줄기 빛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허락을 구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은 확신을 담고 있었다. 미숙은 천천히 그의 목덜미에 팔을 감았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그의 젊은 피부에 닿자 민준의 몸이 순간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더욱 강하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어둠 속에서 빗소리와 천둥소리가 만들어내는 격렬한 배경음악 속에서 두 사람의 몸은 더욱 밀착되었다. 그녀의 굳어있던 입술이 그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술에 닿았다. 처음에는 망설이듯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그녀는 모든 이성과 도덕적 잣대를 내려놓았다. 55의 과부, 20살 초반의 알바생. 그 모든 사회적 관계와 금기가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의 입술에 깊이 파고들었다. 민준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넘어 등으로 향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미숙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폭풍처럼 몰려왔다. 그의 혀가 그녀의 입안을 탐험하자 그녀의 몸은 마치 굳어있던 얼음이 녹아내리듯 부드러워졌다. 빗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두 사람의 은밀한 숨소리를 삼켜버리는 듯했다. 그녀는 그의 품속에서 모든 것을 잊었다. 텅 빈 침대의 차가움, 자식들의 무심함, 식당 일의 고됨, 그리고 55이라는 자신의 나이까지도. 그 순간 그녀는 오직 겨자 미숙으로 존재했다. 그의 젊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온기와 강렬한 생명력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며 두 사람의 세상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듯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탐닉했다. 민주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뜨거운 열정은 그녀의 영혼을 흔들었다. 미숙은 그의 품속에서 흐느끼는 듯한 작은 숨소리를 내뱉었다. 그것은 슬픔의 한숨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렸던 욕망이 해방되는 소리였고 다시 살아났음을 알리는 환희의 탄식이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정전은 밤늦도록 이어졌다. 식당 안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잔잔하게 창밖을 두드렸다. 미숙은 민준의 품에서 천천히 벗어났다. 아직도 몸에는 그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얼굴은 화끈거렸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왔다. 죄책감이나 후회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충족감과 생경한 희망 같은 것이 솟아났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열기가 있었지만 동시에 깊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미숙은 그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욕망을 넘어선 무언가를 읽어냈다. 그것은 이해였고 공감이었으며 어쩌면 그녀와 같은 외로움을 가진 자의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 그날 밤 이후 미숙과 민준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예전처럼 식당에서 함께 일했지만
그들의 눈빛이 스칠 때마다 미묘한 전기가 흘렀다. 손이 스치고 어깨가 부딪힐 때마다 그들은 그 밤의 은밀한 기억을 되새기는 듯 했다. 식당의 낡은 주방과 홀은 더 이상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사회적 규범과 금기를 넘어선 위험하고도 달콤한 유혹 속에 빠져들었다. 미숙은 자신이 다시 겨자가 된 것을 느꼈다. 55의 나이에 그녀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가장 깊은 본능을 마주했다. 그의 젊은 온기가 그녀의 삶에 들어온 후 그녀의 밤은 더 이상 텅 비고 차갑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알고 있었다. 언제 들통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하지만 그녀는 이 낯선 온기를 놓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얼어붙은 삶에 찾아온 이 은밀한 유혹은 마치 꺼져가는 불씨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것 같은 강렬한 생명력이었다. 그녀는 이 불꽃이 언제까지 타오를지 알 수 없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뿐이었다. 장마가 걷히고 가을이 성큼 다가섰지만 미숙의 마음속엔 여전히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민준과의 밤 이후 식당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낡은 식탁 위 그릇들에서 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예전과는 다르게 들렸다. 그녀의 시선은 민준의 뒷모습을 맴돌았고 그의 손길이 닿았던 자리는 여전히 은밀한 불씨를 품고 있는 듯했다. 민숙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몸을 혹사시키듯 일에 매달릴수록 민준과의 짧은 밤의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그녀의 영혼을 파고들었다. 주방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팔을 썰다가도 문득 뒤돌아선 민준의 넓은 어깨를 보면 그녀의 심장은 아무렇게나 날뛰었다. 55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도 그녀는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다. 젊은 남자에게서 나는 특유의 땀 냄새와 비누 냄새, 가끔 그녀의 손끝을 스치는 그의 단단한 손, 모든 것이 그녀를 혼란스럽고 동시에 황홀하게 만들었다. 그녀와 민준은 식당 문을 닫는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주방 한 구석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곤 했다. 길고 긴 침묵 속에서 오고 가는 짧은 눈빛, 조심스러운 손길, 그리고 이내 숨죽이며 나누는 은밀한 입맞춤. 식당의 낡은 벽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맹세를 들었고 밤늦도록 켜진 주방의 희미한 불빛은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미숙은 그 짧은 순간들이 마치 현실이 아닌 꿈결처럼 느껴졌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위험한 사랑이 주는 생생한 삶의 감각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땀을 닦으며 그녀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사근사근하고 다정했다. 미숙은 설거지를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붉은 기운이 돌았다. 민준은 그녀의 뺨에 맺힌 땀방울을 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깊고 뜨거운 욕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알았다. 이 짧은 대화 속에는 그들이 나누었던 밤의 기억이 고스란히 숨쉬고 있음을. 하지만 그들의 은밀한 관계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오랜 시간 옛골 토속 한정식의 단골 손님이었던 강 씨였다. 60대 초반의 강 씨는 젊은 시절 미숙의 남편과 동네 친구로 지내며 식당이 문을 연 이래 하루도 빠짐없이 식당을 찾아왔다. 남편이 죽고 난 후에는 미숙에게 노골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늘 점심시간에 들러서 시답잖은 농담을 던지고 계산할 때는 슬쩍 그녀의 손을 스치려 노력하는 것이 강 씨의 일상이었다. 그는 미숙이 남편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여자로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강 씨는 언제부턴가 미숙과 민준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민준이 미숙을 바라보는 시선, 미숙이 민준에게 믹스커피를 타줄 때의 알 수 없는 미소, 그리고 밤늦게 식당 문을 닫을 때 두 사람이 주방 안에서 주고받는 짧은 눈빛들. 처음엔 그저 자신이 늙어 질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강 씨는 전보다 더 자주 식당에 들렀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산해질 무렵 그는 괜히 테이블에 앉아 시간을 끌거나 주방 쪽을 힐끗거리며 두 사람의 움직임을 살폈다.
그의 질투심 어린 시선은 미숙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강 씨의 시선 속에서 자신들의 비밀이 언제든 발각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마감을 하던 중이었다. 민준이 싱크대 앞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미숙은 홀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강 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도 여전히 자리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주방과 홀을 오갔다. 사장님, 그 젊은 친구는 참 성실하네. 요즘 애들 같지 않아. 강 씨가 노골적으로 말을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어딘가 비아냥거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미숙은 애써 표정을 감추고 대답했다. 네, 일 잘해요. 고마운 애죠. 고마운 정도가 아닐 텐데. 사장님도 많이 외로우셨을 테고 강 씨의 말은 미숙의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다. 그의 눈빛은 짙은 조롱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숙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민준 또한 그의 말에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강 씨 쪽을 돌아보는 것이 느껴졌다. 팽팽한 긴장감이 식당 안에 감돌았다. 강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술 많이 취하셨나 보네. 미숙은 애써 웃음 지으며 말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강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술이 아니라 내가 다 보이는데. 사장님,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여자지. 욕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강 씨의 말은 미숙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죄책감과 욕망을 끄집어냈다. 그녀의 얼굴은 화끈거렸고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민주는 강 씨를 향해 천천히 다가섰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손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다. 강 씨는 민준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비웃듯이 말했다. 어허, 젊은 친구가 벌써부터 사장님 걱정을 다 해주네. 그래, 어디 가서 소문내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말고. 강 씨는 삐딱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말들의 잔향은 식당 안에 진하게 남아 있었다. 미숙은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다. 사장님, 민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붙잡았다. 미숙은 민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들의 비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강 씨의 눈길과 말은 그들의 아슬아슬한 관계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강 씨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자신이 55의 나이에 어리석은 사랑에 빠진 죄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민준의 품속에서 느꼈던 삶의 온기가 너무나 소중했다. 그녀는 이 위험한 줄타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며칠 후 미숙의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가게 내려갈게. 간 김에 엄마도 좀 보고. 이 지혜는 서울에서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바쁜 일상 탓에 몇 달에 한 번 겨우 얼굴을 비치는 딸이었다. 미숙은 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다. 딸의 눈은 날카로웠고 무엇보다 그녀의 어머니가 남편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여자로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갑자기. 무슨 일 있어? 미숙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니, 그냥. 엄마도 보고 싶고 가게도 좀 보고 싶어서. 요즘 바쁘지? 딸의 말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식당 운영에 대한 확인과 자신의 어머니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미숙은 딸의 방문이 달갑지 않았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녀는 민준과의 관계를 딸에게 들킬까 봐 밤새도록 전전긍긍했다. 토요일 저녁,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지혜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다. 며칠 전 강 씨의 일로 마음이 심란하던 미숙은 딸의 등장에 더욱 초조해졌다. 민주는 주방에서 마감을 돕고 있었다. 미숙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딸을 반겼다. 지혜 왔니?
비 오는데 고생했다. 민준 씨, 여기 우리 딸이에요. 미숙은 최대한 침착하게 지혜와 민준을 서로에게 소개했다. 지혜는 민준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머니의 식당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 알바생에 대한 무관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식당 문을 닫는 시간이 되자 지혜는 식당 안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다. 엄마, 요즘 식자재 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괜찮아? 그리고 이 뒷방은 뭐야? 짐이 엄청 많네. 지혜는 자연스럽게 식당 곳곳을 살폈다. 그녀의 시선은 식당 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특히 주방 뒤편에 있는 평소에는 거의 쓰지 않던 낡은 뒷방에 대한 지혜의 관심은 미숙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뒷방은 가끔 그녀가 힘들어 쉬거나 민준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아, 저긴 그냥 안 쓰는 창고 같은 거야? 잡동사니 넣어두는 곳이지. 미숙은 애써 무덤덤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민준은 그런 미숙의 옆에서 묵묵히 마감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지혜가 뒷방 문고리를 잡았다. 잠깐만, 엄마. 여기 왠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지? 그리고 문이 잠겨 있는데 지혜의 말에 미숙의 심장은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듯 했다. 뒷방은 평소에 잘 잠그지 않는 곳이었다. 혹시 민준과 함께 보낸 밤에 그가 잠그고 나갔던 것일까? 아니면 그녀가 무심코 잠가버린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니, 그게 그냥 안 쓰니까. 먼지 쌓일까 봐 잠가둔 거지. 미숙은 겨우 입을 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지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미숙을 바라보더니 이내 강하게 문고리를 돌리며 흔들었다. 덜컥. 덜컥 낡은 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미숙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만약 문이 열리고 뒷방 안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면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될까? 민준과의 은밀한 관계, 그리고 자신의 숨겨진 욕망이 한순간에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그 순간 지혜의 눈에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들어왔다. 어둠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익숙한 듯 낯선 옷가지의 색깔과 함께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지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눈빛은 경악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 엄마, 이건 뭐야? 지혜의 목소리는 격렬한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뒷방 문틈 사이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문고리를 붙잡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문을 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입에서 깊고 날카로운 절규가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빗소리와 천둥소리도 잠재울 만큼 크고 분명했다. 미숙은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식당 안의 모든 불빛이 꺼진 듯 그녀의 세상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기고 있었다. 지혜의 비명은 낡은 식당의 벽을 뚫고 빗소리마저 삼킬 듯 울려 퍼졌다. 미숙은 몸 안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뒷방 문고리를 붙잡고 서 있던 지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경악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혐오감으로 이글거렸다. 지혜의 시선은 문틈 사이로 언뜻 스쳐 보인 어두운 그림자에 못 박혀 있었다. 그 그림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혜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듯 했다. 엄마, 이건 무슨 거리야? 지혜의 목소리는 분노로 격렬하게 떨렸다. 그 비난의 화살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미숙의 심장을 꿰뚫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절망감과 수치심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의 눈앞은 캄캄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주저앉을 듯 휘청거리는 미숙의 어깨를 민준이 조용히 붙잡았다. 지혜 씨, 오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미숙을 자신 뒤로 숨기듯 보호하며 지혜를 향해 똑바로 섰다. 민준의 차분한 태도는 지혜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는 듯 했다. 오해라고? 지금 이 상황이 오해라고 말하는 거야? 55 먹은 우리 엄마랑 겨우 20살 넘은 알바생이랑 이 좁은 뒷방에서 뭘 한 건데? 엄마, 대답해봐. 이게 무슨 짓이냐고. 지혜는 민준을 밀쳐내고 미숙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배신감과 모멸감으로 뒤섞인 절규였다. 미숙은 지혜의 날카로운 손길을 피하지 못했다. 그녀의 뺨을 때릴 듯이 들어올린 지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지혜의 눈빛은 미숙을 마치 역겨운 벌레라도 보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아빠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가 이럴 수가 있어? 엄마는 우리한테 엄마이자 아빠였잖아.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딴 짓을 벌인 건데 지혜의 비난은 끝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말 속에는 미숙의 존재를 어머니라는 틀 안에만 가두려 했던 자식들의 이기적인 시선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텅 빈 침대에서 홀로 지새우던 밤들, 식당의 지루한 반복 속에서 자신이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갈증, 민준의 온기가 그녀에게 주었던 생생한 삶의 감각, 그 모든 것들을 지혜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 아니, 설명하려 해도 지혜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다. 지혜야. 엄마가 미숙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감정에 막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할 말 없어. 역겨워. 이 식당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모자라 우리 아빠 얼굴에 먹칠을 하고 나랑 동생 얼굴에 똥칠을 해. 젊은 남자랑 그것도 고작 알바생이랑. 제정신이야. 엄마. 지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뒷방 문을 발로 걷어찼다. 낡은 문이 쾅 하고 벽에 부딪히며 흔들렸다. 민준은 미숙의 앞에 서서 지혜를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픔과 함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지혜 씨,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사장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닥쳐. 너 같은 애새끼가 뭔데 감히 우리 엄마를 유혹해? 우리 엄마 이용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이래. 지혜는 민준에게도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민준을 한나두 돈 때문에 엄마를 유혹한 어린 남자로 치부하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는 지혜의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미숙은 민준의 굳건한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넓고 단단했지만 지금은 마치 깊은 상처를 입은 듯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심장이 아려왔다. 민준은 자신 때문에 이런 수치스러운 비난을 받고 있었다. 지혜야, 그만해. 민준 씨는 잘못 없어. 다 엄마 잘못이야.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을 감쌌다.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미숙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미숙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장님, 민준은 미숙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었다. 미숙은 그의 눈빛 속에서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장님 곁을 떠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 한마디가 미숙의 귀에 들리자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미숙은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안 돼. 민준 씨. 가지마.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그를 보낼 수 없었다. 그가 떠나면
그녀의 삶은 다시 예전의 텅 빈 공간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했다. 그가 준 낯선 온기가 사라지면 그녀는 다시 차가운 어둠 속에서 홀로 지새워야 할 것이었다. 엄마,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딴 애새끼랑 계속 있으면서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려고. 지혜는 다시 분노하며 미숙의 팔을 붙잡았다. 민주는 지혜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다. 제가 떠나는 게 맞습니다. 지혜 씨 말대로 제가 여기 있는 게 사장님께도 지혜 씨 가족에게도 죄를 짓는 일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미숙의 손을 놓았다. 미숙은 그의 손을 다시 잡으려 했지만 그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천천히 미숙에게서 등을 돌렸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민주는 미숙에게 짧은 작별 인사를 남기고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단호했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묻어나는 듯했다. 미숙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다리는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민준 씨. 민준아, 그녀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사라졌다. 낡은 식당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닫히고 이내 민준의 뒷모습은 빗줄기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세상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버렸다. 민준이 떠나버린 빈 공간은 너무나 차갑고 낯설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지혜의 목소리가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지만 미숙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사라져버린 민준의 온기만을 갈구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민준을 향한 슬픔이었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절규였으며 동시에 다시 찾아왔던 여자로서의 삶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통곡이었다. 그날 밤, 미숙은 딸 지혜와 밤새도록 대치했다. 지혜는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찬 눈으로 미숙을 다그쳤고 미숙은 묵묵히 모든 비난을 감당했다. 그녀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지혜가 자신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이제부터 내가 관리할 거야. 이 식당도 내가 볼 거고.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할 거야. 이 지혜는 마치 죄인을 심판하듯 단호하게 말했다. 미숙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텅 비어버린 듯했다. 민준이 떠나버린 세상에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식당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민준의 부재는 공간을 낯설고 차갑게 만들었다. 묵묵히 주방에서 밑반찬을 준비하던 미숙의 손길은 예전처럼 능숙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반복되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일상은 이전과는 다른 색깔로 채색되어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주는 식당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지혜는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미숙을 감시했다. 미숙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묵묵히 지혜의 요구를 따랐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텅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밤, 그녀는 민준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를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숙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민준이 떠나간 상실감과 지혜의 비난이 가져온 수치심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나 점차 그녀의 기억 속에서 민준과의 짧았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폭우 속에서 그가 그녀를 안아주던 따뜻한 품, 사장님도 여자잖아요라고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누었던 은밀한 입맞춤. 그 모든 기억들은 그녀에게 단순한 죄책감이나 후회를 넘어선 어떤 강렬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을 통해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만났다. 남편을 잃은 후 5년간 그녀는 그저 어머니이자 사장님이라는 역할 속에 자신을 가두었다.
그러나 민주는 그녀에게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미숙이라는 여자를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으며 욕망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마감을 마친 미숙은 홀로 주방에 앉았다. 뜨거운 믹스커피 대신 그녀는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냈다. 시원한 맥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녀는 왠지 모를 평온함을 느꼈다. 창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빗줄기는 잦아든 지 오래였다. 그녀는 주방 한 구석, 민준과 함께 은밀한 입맞춤을 나누었던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수치심이나 후회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다만 아련하고도 소중한 추억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민준아, 그녀는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떠올랐다. 젊고 풋풋했지만 동시에 깊고 따뜻했던 그의 눈빛. 미숙은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슬픔 어린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다시 찾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희미하지만 단단한 미소였다. 다음 날부터 미숙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식당에 나왔고 묵묵히 일을 해냈다. 지혜의 감시는 계속되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10년 만에 낡은 화장품을 꺼내 들었다. 희미하게 눈가에 아이라인을 그리고 옅은 색 립스틱을 발랐다. 자신을 가꾸는 것은 죄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여전히 여자임을, 살아있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미숙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는 알았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나고 있음을. 그녀는 더 이상 텅 빈 침대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민준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관계나 금지된 사랑의 기억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영혼의 불을 지펴 그녀가 다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불씨였다. 미숙은 식당을 운영했다. 매일매일 갓 지은 밥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낡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예전처럼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고 젊은 알바생들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준과의 추억이, 그리고 그를 통해 발견한 자신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가끔 밤늦게 식당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는 길,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골목길을 걸으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그녀에게 민준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미숙은 자신의 나이와 사회적 시선에 갇히지 않고 오직 미숙이라는 한 사람의 여자로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낡은 식당의 벽 안에,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하게 숨겨진 채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낯선 온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온기가 설령 짧고 위험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살아 있었다.